제2장 좋은 리더, 좋은 부모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늦은 밤 조용히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황혼서재입니다. 황혼서재는 단순히 명언만 읽고 끝나는 영상에서 그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정약용의 삶을 따라가 보며 그 길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1장에 이어서 2장도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진에서의 유배 생활은 길었습니다. 1년, 2년, 5년.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지만 정약용에게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풍경을 보았습니다. 논밭에서 일하는 농부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 먹고 살기 위해 하루를 버티는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시 관리들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면 굶었습니다. 홍수가 나면 집을 잃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관리들은 백성의 고통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겼습니다. 정약용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좋은 관리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백성이 덜 고통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훗날 목민심서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누군가를 책임지는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좋은 리더란 무엇일까? 좋은 부모란 무엇일까? 좋은 선배란 무엇일까? 정약용은 평생 그 질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은 이런 생각에 이릅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얻는 방법은 배우지만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배우지 않는다. 참 묵직한 말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방법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오른 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관리들을 위한 교과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이란 백성을 기른다는 뜻입니다. 즉, 백성을 돌보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적은 책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공무원, 교장, 회사 대표, 팀장, 심지어 부모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책임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목민심서에는 이런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라. 너무 당연한 말 같지요. 하지만 정약용은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 세금을 공정하게 거둘 것, 억울한 일을 외면하지 말 것, 가난한 사람을 먼저 살필 것. 생각해보면 이런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상사는 부하 직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선생은 학생을 존중합니다. 결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청렴은 모든 선의 근본이다. 그는 능력보다 먼저 청렴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이기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원칙을 지킬 것인가? 편한 길을 택할 것인가? 정직하게 갈 것인가? 적당히 타협할 것인가? 정약용은 말합니다. 잠시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잃지 말라고. 왜냐하면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다시 쌓는 데는 평생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백성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거창한 영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살면서 가장 고마웠던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힘들 때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정약용은 백성을 사랑하는 관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관리가 될 수 없었지만 후대의 관리들이라도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